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섬유근통 증후군은 정신질환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보면은요, 이번 주에도 섬유근육통 환자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리보트릴이라는 약을 드시다가 오셨어요. 약간 멍해 보이시는 상태로 오셨는데, 이 리보트릴이라는 약은 항전간제, 간질에 쓰는 약이다 보니까 드셨을 때 약간은 억제가 된 상태가 나타납니다. 멍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몇 초 있다 대답하고, 그런데 그럼 이 리보트리라는 약을 드시고 어떻느냐 물어봤더니 일단 통증은 좀 덜 느껴지니까 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눈의 초점은 이미 멍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까 일단은 괜찮다고 하시지만은,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점점 더 섬유근육통 증상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보시면요, 꾀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꾀병. 그리고 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고통, 통증 강도는 굉장히 센 건데, 그것을 옆에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멀쩡하니까 정신적인 부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오해받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아주 많고요. 그 가족들에게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서 이 약 저 약 먹다가 안 듣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종착 약물은 신경정신과 약물입니다. 그래서 항경련제, 간질약, 항우울제 쪽으로 결국 약이 귀결되게 되고, 현대학에서는 마지막 단계로 결국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이런 약들을 처방하게 되는 것인데,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신과 약물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다 보니까 섬유근육통이 오랫동안 어떤 낫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는 원인 유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실제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정신병이 아니고 섬유근육통 환자분인데 정신과 환자로 입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들을 처방하게 되는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리보트리라는 약 한번 볼까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인데, 리보트리라는 약, 간질 부분 발작, 간직간 대발작, 유아나 소아 간질, 공황장애, 이런 주치의증을 가진 약물이 바로 리보트릴이라는 약인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이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진통제라든지 여러가지 약물 돌려서 써봤는데도 전혀 통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정신과 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리보트릴 말고도 엔뎁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항우울제인데 성분명은 따로 있는데, 이 제품명이 일단 항우울제로 쓰이는 엔뎁이라는 약인데, 항우울제를 쓰는 거예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통증이 있는데 이 약 저 약을 써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울증 약을 주게 되는 것이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이렇게 간질약, 항우울제를 복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오히려 신경을 억제하다 보니까, 중추신경이 이렇게 억제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섬유근육통의 치료 핵심 키워드, 중추신경, 그리고 척수,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섬유근육통 치료의 핵심 키워드인데, 오히려 간질약이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다 보면은 장기간 섬유근육통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증상은 결국 점점 억눌린 상태로 증상이
눌려져 있는 상태로 진행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섬유근육통이 됩니다. 섬유근육통 상태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다른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합병증들이 나타나면서 섬유근육통뿐만 아니고 합병증에 의한 증상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게 섬유근육통인지 합병증에 의한 다른 중증 상황인 건지 파악이 안 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말기 섬유근육통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유근육통에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약물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섬유근육통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질약, 항우울증약을 복용하시다 보면 결국은 장기화돼요. 섬유근육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미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증이 결국 하나둘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섬유근육통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육체적으로 아파서 몸의 문제, 통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지 섬유근육통 자체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정신과 환자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랜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거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꼭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섬유근육통은 신경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이 있을 때 신경정신과 약물, 항우울제나 간질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